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이고 핫한 순서입니다.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올해 1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몇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중 관세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걱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의 승자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경제 고수를 모셨습니다. 증시각도기 TV 채널의 곽상준 부장님, 최고민수 박민수 투자 전문가님 두 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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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누가 도망갔습니까? 수줍은 아이처럼. 네. 아니 지난번 방송할 때는 네. 방송 끝나고 카톡도 보내시더니 이제 자주 출연하니까 카톡도 없어지고 죄송합니다. 사랑이 식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도망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고민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떠들썩하게 관세 폭탄 발표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You are fired. 넌 해고야.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쇼에서 보인 단어입니다. 네. 넌 해고야. 네, 예측할 수 없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분이 이제 관세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참 괜찮은 대통령이다. 아니 괜찮다고요? 이 전 세계가 막 흔들리고 있고 막 난리가 아닌데. 내가 미국인이라면 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야 글로벌 넘버 원 아메리카가 대통령이 이렇게 꼬장을 부리네? 만족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고요. 그 꼬장에 다 관심이 있고 그렇죠. 막 찾아오고 네. 그런 걸 보면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역시 우리가 힘이 제일 세다. 약간 이런 걸 과시하는 어떤. 사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지극한 공헌을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미국의 러스트벨트입니다.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미국 그 북부 오데오 인근에 옛날에 철강 자동차를 하던 오래된 제조업 중심지인데요. 네. 아시아의 나라들, 일본, 우리나라, 대만 이런 나라들의 어떤 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이 신흥국에 밀려서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그 제조업 기반의 중요한 인물들이 못 배운 백인들입니다. 그 못 배운 백인들이 이번에 누굴 뽑아줬냐? 트럼프를 뽑아줬습니다. 다시 찾고야 말겠어. 트럼프가 되면 우리의 잃어버린 제조업을 다시 가져올 것이다. 아니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가져오면 되지 왜 굳이 트럼프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게 러스트벨트의 못 배운 백인들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민주당을 갔다가 공화당을 갔다가 지난번 대선에서는 바이든을 찍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를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되자마자 뭘 해야 될까요? 제조업 부흥.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밀려있는 이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막을 쳐야 된다. 네. 보호막 방법은 바로 관세입니다. 세금을 잔뜩 매겨서 너희들 잠깐만 있어. 그리고 만들 거면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줘. 라는 공언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빵 터트린 겁니다. 정치를 경제로 가져온 거죠. 네. 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주고 지진을 일으키고 우리가 힘들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이건 다 그의 협상의 기술입니다. 그가 만든 책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베스트셀러로 51주간 1위를 한 책입니다. 글로벌 넘버원 책이죠. 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몇 배 이상 뻥튀기를 해라. 동남아 약간 뻥튀기. 야시장 갔을 때 그렇죠. 하는 그 느낌 아닙니까? 뻥튀기를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나중에 양보하는 척하며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협상 기술은
고도로 전략화되어 있는 겁니다. 미리 말도 안 되게 때립니다. 네. You are fired. 넌 해고야. 이러면서 되게 세게 때리고요. 필요하면 밥상도 없습니다. 만나서 악수도 안 하고 갑니다. 네. 넌 뭔데?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다 협상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결국 협상을 위한 그렇죠. 책술이었다. 그렇죠. 관세 얻어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세게 때려놓고 이제는 걷어들일 때가 된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무역 회담을 했습니다. 네. 서로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네. 이게 또 완벽한 합의는 또 아닙니다. 9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네. 90일 유예 기간 동안 추가 협상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이게 전쟁을 끝낸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또 싸울지 이게 임시 휴전 같은 그런 애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트럼프가 엉뚱한 행동을 한다라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거라고 알고 있었고요. 네. 특별히 주요한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트럼프가 어디를 튈지 모르는 방향을 다 계산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앞서 우리 최강 민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죄송한데 최강은 창민이고요. 최고 민수. 네. 죄송합니다. 최고 민수. 최강은 창민입니다. 네. 네. 근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미국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대통령이야라고 얘기하겠지만 바로 그 자랑스러운 대통령 때문에 뒤통수를 엄청나게 얻어맞을 확률이 높다. 결국 자기네들은 제조업을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여실하게 깨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봉착해 있다. 즉 미국이 녹아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설레발이 우리 지금 쫄아 있다. 이런 말로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전 세계에. 그럼요. 90일 유예 협상을 했을까요? 언제 시점에서 이렇게 유예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미국의 마트 사장님들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트에 뭐가 영향이 있었습니까? 예, 뭐 월마트라든가 뭐 코스트코라든가 K마트라든가 이런 사장들 만나서 사장들이 곧 매대가 빌 겁니다. 왜냐면 다 관세를 올려버리면 아무도 우리한테 수출을 안 해요. 납품을 안 할 테니까.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관세 유예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기술로 펼쳐지긴 했지만 그 거래 기술을 우리가 이미 한번 트럼프 일기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나올 거야 라고 계산을 다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대응해야지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미국에 별로 뾰족한 수가 없어요. 방법은 없으면서 일단 질러만 보는. 예, 질렀는데 배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요? 예, 배신자들.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배신자가 나타났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네. 또 배신을 때렸고. 중국이 공격할 줄 알았는데 중국은 가만히 있었고 네. 일본 친구들이 미국 국채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예. 어떤 효과가 미국 일어나는 겁니까? 국채를 파니까 물건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금리가 위로 튄다는 얘기가 되죠. 네. 금리가 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대출 받아 돈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커지겠죠.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겠죠. 네. 이미 미국의 소형 기업들, 그다음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트럼프의 한마디가 네. 거기까지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상대하는 중국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마 녹아내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더 이 녹아내리는 국면을 잘 견딜 것이냐, 누가 배고픔에 익숙할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럼 배가 고파본 사람이 좀 더 잘 견딜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네. 자, 본격적인 토론 전에 반미정서, 반중정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편을 든다기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철저히 중심에 놓고 토론을 진행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의 승자는 미국이 될까요? 중국이 될까요? 중국이 될까요? 미국이 될까요? 중국, 미국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중국! 역시나 두 분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자, 박상중 부장님, 네. 관세 전쟁에서 결국 중국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선택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최고민수님은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결국 이길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의도로 이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역대급 관세 전쟁을 시작한 것일까요, 부장님?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깜짝 놀랐죠. 아, 우리가 생필품의 기초적인 것도 만들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재조정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나중에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굉장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의식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바른 방향이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Make America Great Again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질서를 한꺼번에 너무 급하게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저는 현재 세계 경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달러 기축의 호혜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달러 기축의 호혜적 네,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달러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었던 네. 세상이에요. 그게 네. 50년 이상. 미국이 만들어낸 무역 시스템에서 만족하면서 모든 나라들 살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미국한테는 무엇을 해줬느냐? 미국한테 자발적 조공을 해줬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하고 교육을 할 때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한테 조공을 주지 않습니까? 아, 예전엔 그랬었죠. 네. 근데 사실 지금 그게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미국이 만들어낸 이 경제 시스템에서는 마치 조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자발적 조공 시스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일컬어 미국 국채에 대한 매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미국 국채 매입으로 예. 조공을 하고 있었다. 예, 미국 국채라는 건 뭐냐면 미국 애들이 빚이에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빚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빚이 끊임없이 발행돼도 끊임없이 사줄 세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한테 물건 팔아서 돈 번 걸로 미국 국채를 사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해하면서 그런 간접적 조공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이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 당국에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네.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질서를 좀 바꿔봐야지. 이런데 굉장히 강압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한테 물건을 싸게 팔든가 아니면 너희는 우리나라에서 못 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최고민수님, 트럼프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무모해 보이는 짓을 했을까요? You are fired. You are fired. 이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카우보이 외교라고 있습니다. 카우보이 외교. 카우보이 이렇게 네. 하면서 오빠 강남 스타일. 네, 강남 스타일 하면서 휙 던지는 네. 미국의 외교 스타일을 카우보이 외교라고 합니다. 막가파식입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꼴리는 대로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걸 그냥 주입시킵니다. 남 상관없습니다. 아메리카가 하는 대로 해. 미국 최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소를 몰아붙이듯이 우린 이거 할 거니까 따라. 물론 반발이 있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채찍을 휘두릅니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전통이 있고요. 네? 이거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가해자는 잘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줄 아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네. 미국의 대통령이 당연한 줄 압니다. 이걸 해야만 우리가 먹고 산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또 나왔습니다. 잘 살아보세.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일자리 만들어 잘 살아보세. 이미 잘 살면서 어떻게든 더 쥐어 짜보려고. 그 미국의 서비스 수지가 한 70% 차지를 하고요. 네. 제조업은 사실 한 10% 미만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네. 근데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제조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고퀄러티의 일자리를 우리도 좀 만들어 보자. 자동차 조립도 좀 해보자. 아니, 자기네가 못해서 도태된 거 아닙니까? 못해서 도태됐으니까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관세고요. 네. 관세를 쳐서 밖에서 물건을 갖고 오면 비싸니 우리 안에서 싸게 좀 만들어라라고 선빵을 날리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먼저 선빵을 날리는 놈이 이깁니다. 조금 유리하긴 하죠. 네, 한 대 때리고 나면 충격이 있거든요. 네, 어쩔 줄 모르고 그때 한 두세 방 날린 다음에 한 대 맞은 상태에서 싸움을 시작하면은 약간 불리하거든요.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한쪽 두세 눈이. 대 때린 다음에 네. 미안해 이러면 됩니다. 미국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퍽 때리고 미안해.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약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긴 네, 합니다. 중국에 팍팍 어퍼컷 100 몇 프로 빡 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왔잖아요. 네. 그 사이에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지금 잠시 1라운드 종료가 된 상태죠. 그럼 어떻게 그래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뼈를 얻은 개다. 뼈를 물은 개다. 집착이라는 거죠. 네. 이 관세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선빵을 날려서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싸움을 누가 걸었습니까? 이 개싸움을 트럼프가 먼저 걸었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싸움을 할 겁니다. 아, 그럴까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싸움을 하고 이미 어느 정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유예 조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90일 유예라는 건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쇼핑 기간에 물건들을 언제 삽니까? 5월에서 8월까지 삽니다. 90일 동안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싸게 사자라는 정치적인, 경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90일 유예를 일단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일단 한 몇 대 때리고 미안해. 그럼 90일 우리 악수. 왜? 자기 크리스마스 선물 싸게 좀 살려고. 관세라는 거 아까 우리 부장님이 설명했지만 미국인들이 내는 겁니다. 미국인 수입업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싸게 들여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카우보이식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격투기도 원래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싸우고 나면은 심판이 쉬는 시간을 이렇게 룰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그렇죠? 뭐 부상의 정도를 따라서 네. 심판이 뭐 이렇게 뭐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일단 때려놓고 야 미안해 잠깐 쉬자 하고 그 쉬는 시간을 내가 정할게. 내가 원하는 쉬는 시간을 막 이야기하고. 그렇죠. 잠깐 쇼핑도 갔다 오고. 막 격투기 중간에 이런 거군요 지금. 네, 그러다가 이제 90일 동안 쉬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다시 라이트 훅을 한 대 딱 때리는 겁니다. 중간에 또 들어와요. 네.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했는데 뒷문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뒤에서 들어오는군요. 이 개싸움에서 중국이 먼저 선빵을 날리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은 수비적이고요. 네. 미국은 공격적입니다. 미국은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 싸움을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트럼프에게 불리합니다. 불리합니까? 중간 선거에서 완패를 하면 네. 잘못하면 자기들이 레임덕에 빠질 수 있거든요. 빠른 시일에.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싸움, 이 뼈를 물어뜯은 개가 만족할 때까지 싸움은 올해 안에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뼈를 합니다. 물었으니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곽상준 부장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번 관세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예상보다 상당히 세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물건을 안 팔고 있어요. 아예 팔지 않습니까? 예, 최근 전해지는 뉴스는 뭐냐면 네. 중국에서 배가 출발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자, 미국이 상당히 타격이 클 텐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저가형 그런 어떤 소매 업체 물품점 가보면 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얼마나 됩니까? 생필품에서. 거의 절대 다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미국으로 배가 안 뜨고 있어요. 네. 근데 배가 떠도 도착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릴 텐데 지금 안 뜬다? 제가 보기엔 6월 중순 이후와 7월 정도 되면 미국의 생필품 업체들이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예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빨리 유예를 해서 선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일단 지금 배는 띄워줘. 90 있다 얘기하자. 네. 많이 쟁여두고 얘기하자. 네. 뭐 이런 거군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중국이 하도 얻어맞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히토류도 판매하지 않겠다. 네. 그러면서 또 중국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시진핑의 위신이 중요해요.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도 자기네가 녹아나면서도 버티면서 뻣뻣하게 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또 힘이 있긴 있죠. 예, 과거보다는 많이 그렇죠. 달라졌죠. 과거보다는. 예, 그냥 간단한 얘기로 보면 $10,000 받고 일할 사람이 중국에서 내가 $10,000 줄게 열심히 일해 하면 줄을 서 있지만 미국 같은 데서 $10,000 줄게 일해 이러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1인당 평균 소득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다들 부자예요. 네.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뭐 연봉 1억, 2억을 받아도 서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이 $10,000만 받고 일할 수 있는 제조업을 여기서도 하겠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이 그냥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아닌 거죠. 그 과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번 경기가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질 거냐 이게 문제고,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국가들이 알았어 해줄게, 형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맞춰드릴게요, 가서 공장도 짓고 사람도 많이 고용하고 다 해줄게요 했던 국가들이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냥 시간 질질 끌어버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중국이 발동을 시켰을 때 과연 미국이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리해질 때까지 질질 끌어버리는군요. 예,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십니까? 다릅니다. 네, 이 중국의 대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임시 휴전하자고 하면서 꼬리를 내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미국에는 두 가지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스무트 어렵네요. 홀리 관세법. 네. 대공황 그 즈음에 만들어진, 그 즈음에 유행한 그런 관세법인데요. 세금을 왕창 올리자, 관세를 왕창 올려서 미국의 보호무역을 강화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세법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일이. 특정 종목은 무려 400%의 관세를 때립니다. 400%요? 400%의 관세를 때립니다. 그 물건값이 5배가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이 1897년부터 1901년까지 미국 25대 대통령을 하신 분입니다. 네. 이분도 관세 정책을 되게 세게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뭐냐? 예. 이 관세 정책의 끝말은 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경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1차 임기 때 네? 탄핵당했습니다. 네. 왜? 자기가 하는 대로 하다가 탄핵당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년 11월 선거에서 지면 탄핵당합니다. 단기전 승부입니다. 빠른 협상과 타결을 위해서 일단 세게 빠바바바방 때리고 이미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30% 관세를 매겼습니다. 중국 제품에 이 정도면 사실 만족할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꼭 중국이어야만 돼? 아닙니다. 베트남도 있고요. 인도도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한국도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쪽에 있는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를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짧게 트럼프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심각한 의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올해 안에 승부를 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네. 올해 안에 못 내면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될 것이냐? 왜냐면 입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테니까요. 일단 미국에 공장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리고 뭐 자기네가 짓겠다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와서 지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법 절차가 또 허락이 돼야 되고 네. 뭐 기업이 원하는 위치도 선정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임기 내는 못 짓지 않을까요? 지금 시도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미 뭐 한국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유럽에서는 다임러 벤츠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네. 아마도 실질적인 관세를 매겨서 효과를 내기보다도 그런 신용으로 해주면 관세를 깎아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중간 선거 이후에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러면 못 견디고 원하는 대로 30% 관세를 받아가지고 팔 거냐? 근데 최근에 보니까 중국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 관세를 시행했기 때문에 4월 달부터는 수출이 뚝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 3월까지 중국 수출이 기가 막히게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를 쟁여놓기 위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수입을 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네. 그래서 전년 대비 막 10몇 %씩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4월부터는 수출이 줄 거야 이랬는데 웬걸? 뚜껑을 따봤더니 8.1% 늘었어요. 그럼 미국에 많이 팔았어? 아닙니다. 미국에는 약 20% 줄었어요. 네. 그럼 어느 나라에 많이 팔았냐? 다른 나라에 많이 팔았습니다.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또 다른 나라인 베트남을 보니까 수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미국 수출이. 네. 30%가 넘게 늘었어요. 네.
중국을 완벽하게 대체할 나라들은 없고 중국 제품을 가지고 와서 메이드 인 차이나 태그를 떼고 다른 나라 태그를 붙여가지고 미국에 파는 그런 택가리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 택가리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원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예전처럼 호락호락하게 형 알았어 그렇게 할게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나 옛날에 걔 아니야. 그렇죠. 어디?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네. 자, 좀 더 강력한 반격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최고민 씨님.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기술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숨통을 조이겠다 이겁니까? 미국이 지금 앞서 있는 부분들이 바로 기술력입니다. 네. 미국의 기술력을 중국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네. 저렴한 상품들은 그래 너희들이 생산을 해. 우리는 고급진 기술력을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미국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완화된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그 사우디에 우리 엔비디아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주고 있거든요. 기술 수출은 막대,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완화된 기조 이런 부분들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기술만은 절대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말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저는 이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서 네. 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올해 안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요. 굳건할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군요. 미국이 지키는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을 대체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중국의 그런 저렴한 기술들은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합니다. 저렴한 기술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그 저렴하게 만든 것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젊습니다. 오히려 중국보다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렴하고 젊은 인구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고요. 인도도 있고. 그렇죠. 인도도 있고요. 기술력이 없는 중국은 빈 껍데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 기술력을 뺏기지 않는 한 미국이 이 헤게모니는 계속 가지고 흔들 것이다. 뼈를 물어뜯은 개가 괜히 물은 게 아니라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뜯고 그래 덤벼봐 하면서 어퍼컷을 한 대 뻑 날린 겁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또 다르십니까? 여기쯤에서는 강력한 반격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싼 거 만드는 건 너네가 해. 요거 나왔거든요. 요거 좀 셉니다. 저는 한국인의 입장으로서 네. 미국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앞하고 뒤가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싸구려 기술만 잘하느냐, 싸구려 밸류체인만 지난 30년간 쌓아가지고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어려우니 니들은 그것만 해. 그게 미국이 원하는 바였어요. 네. 이미 기술 경쟁력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한국의 위협이에요. 왜 이게 미국이 그걸 못 잡아주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간단한 얘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싸움을 했는데 중국제 비행기가 라팔 비행기를 잡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언제 저렇게 왔느냐? 그건 미국이 다 준 기술이에요. 중국의 국방 기술은 전부 미국산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그렇습니까? 키워놓은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느냐? 중국이 협조 안 해준 게 있어요. 야, 니네가 우리의 어떤 그 뭐 저렴한 거 만드는 공산품 기지가 돼. 여기까지는 서로 윈윈이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자리를 잡았어. 그럼 오케이, 너희 자리 잡았으니까 금융 개방을 해. 이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미국과 중국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 네.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이 너무 많은 걸 줬어요. 중국의 현재를 만든 건 다른 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라는 게 문제예요. 안 주는 척하면서 줬군요 또. 여기서 한국의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가 못 올라와야 우리가 5년 10년 더 반도체로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미 작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창신 메모리 이런 데서 DDR4를 너무 많이 내서 삼성전자의 영업 마진이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입장으로서는 아니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야? 안타깝죠. 안타깝죠. 네. 이거 여기까지 우리가 뺏기는 거 아니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미국 장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앞하고 뒤가 너무 달라. 반도체 기술의 핵심 뭐냐면 장비예요. 네. 장비를 안 팔았어야지. 24년도, 23년도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중에 절반 가까이를 중국이 다 갖고 갑니다. 딱 하나 잡은 거는 네덜란드 회사가 중국에 장비 못 팔도록 한 거 외에는 자기네 나라는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대목이에요. 아니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야지. 만 그냥 강하게 하고 그렇죠. 뒤에서는 돈 되는 건 다 했군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돈 되는 건 다 했어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막기 힘들어 보이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미국 내 제조업 부활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하고요. 게다가 애플, 테슬라, 월마트 같은 미국 대기업들은 사실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지난번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미국이 꼬리를 내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계속 지지부지 싸움이 계속 오래 가다 보면 미국이 내가 없던 일로 내가 미쳤었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아니야. 내가 너무 취해서 그랬나 보다. 혹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미국은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까? 이미 얻었습니다. 90일간 30%의 관세 정책을 통해서 네. 자기들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 개싸움을 시작해서 어찌됐든 없던 일이 아니라 90일 동안 잠깐 쉬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밀려 보이든 어찌됐든 실속은 차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졌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되죠. 네. 어찌됐든 기축통화가 되려면 미국은 무역 적자가 나야 되고 무역 적자가 나서 달러가 유출돼야만 그 달러가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무언가는 자기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힘든 제조업은 그래 너네가 그냥 싸구려 물건들 사와서 야 그거 그냥 우리가 받아줄게. 싼 거는 너네가 만들어 온 거 그냥 종이 하나 딱 주고 사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겁니다. 쟤네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거 우리는 종이만 찍어서 주는 거야. 우리 입장에선 좀 안이꼬움이 있는. 이거 뭔가 우리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관세라는 건 중세 시대에 그 영주가 자기 땅을 지나갈 때 받던 통행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을 있는데 넘어가려고 돈 내. 라는 통행세를 받던 게 관세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 힘 거군요. 있는 자가 네. 힘없는 자에게 강요하는 게 관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자신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중국, 물론 자기들이 돈을 내지만 그 통행료가 된 거군요. 그렇죠. 통행료 내. 지나가려면 돈 내. 통행료 안 내면 너네 못 가. 우리 베트남 들어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카우보이식 그런 배짱주의를 지금 하고 있는. 물론 물가가 오르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네. 그 우려감이 나오자마자 바로 조치를 합니다. 적시 조치를 합니다. 그래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싸게 할 수 있도록 잠시 관세를 유예해 줄게. 이런 영리함을 보여주면서 밀당을 하는 겁니다. 거래 기술을 지금 트럼프가 자기 책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고 싶은 밀당이 자기 마음대로 되고 있군요. 그렇죠. 이게 미국도 중국도 나름 창과 방패가 아주 팽팽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심기가 좀 불편해 보이긴 합니다. 막 편해 보이진 않거든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 사면초가 위기 상황 아닙니까? 뭐 그 나이 되면 안 불편하겠습니까? 나이 70이 넘어서 네. 여기저기 쑤십니다. 저도 네네. 또 가끔 자다 보면 가위도 눌리고요. 그 나이 때 저 제정신으로 살기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나이라서. 아니 뭐 우리가 연예인 걱정을 해줄 필요 없듯이 트럼프 대통령 걱정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미국이 좀 걱정이에요. 어떤 부분이 걱정되십니까? 아니 우리가 사실 종이 쪼가리인 달러를 받고 그렇게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판매하고 네. 했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질서를 잡아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물건을 원하는 국가에 원하는 계약에 따라서 보낼 수 있어요. 어떤 계약의 안정성이 정해졌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우산 아래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한 게 분명히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건데 사람들이 미국이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네.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한테 물건 잘 팔고 달러 받은 걸 가지고 어디다 쟁여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 안전한 게 미국이지. 그러니까 미국이 발행한 국채나 사놔야 되겠다 하고 국채를 계속 꾸준히 샀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야 미국 국채 믿을 수 있어? 미국 믿을 수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원래는 90일 그 유예를 할 거야라는 소문이 떠돌았을 때 백악관에서 공식 부인했어요. 아니, 안 그래. 근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미국의 재무장관인 스캇 베센트가 대통령인 트럼프 만나고 나서 바로 90일 유예를 딱 띄웁니다. 대통령님, 큰일 났어요. 달러가 곤두박질 치고 채권이 곤두박질 치고 주식이 곤두박질 쳐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빚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네 나라의 문제를 외부한테 덮어씌워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네. 외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고 거기에서 앞장선 나라가 미국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일본이었다. 일본이었군요. 아, 트럼프 대통령은 애써 태어난 척하는 것 같은데 좀 위태위태해 보이긴 합니다. 아,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좀 여유로운 거. 아니, 몸무게는 제가 볼 땐 네. 비등비등합니다. 몸무게는. 네. 네, 비등비등할 아무래도 것 이제 같은데. 좀 이렇게 뚱뚱하니까 네. 무게 중심이 밑에 있겠죠. 네. 등소평 그 사람이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주석은 딱 2번만 해라. 네. 5년씩 2번만 해라. 네. 그 규칙이 계속 지켜졌습니다. 그 규칙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진핑입니다. 아이, 좀 발음을 씨 말고 시로.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네. 예. 다른 말이 나올 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예.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면. 누굽니까? 시진핑입니다. 네. 그걸 깨버렸죠. 네. 3번째 연임을 했습니다. 네. 그분 입장에서 다행인 건 3번째 연임을 하고 천안문 사태가 날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때 코로나19로 방역 조치가 되면서 아무 일 없이 3연임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4연임을 해야 됩니다. 네. 정치적으로 무언가 외부 탓을 할 수 있는 정적이 있어야 되고요. 아, 타이밍 좋다. 잘 들어왔어. 그 정적이 누구냐? 트럼프인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정치 대 정치, 경제를 정치 대 정치로 싸우고 있고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네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하고 있는 또 다른 위협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대만 침공입니다. 아, 대만 침공. 그래서 대만에 뭐가 있습니까? TSMC가 있습니다. 네. 여기 주변을 비행기로 빙빙 돌다 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위협들을 주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도 마음이 과연 편안할까?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중국인들.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놉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세 전쟁 세게 붙으면 일자리 다 없어집니다. 네. 과연 중국이 미국 빼고 수출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수출량을 받아줄 나라는 결국 미국밖에 미국이다. 없다. 결국은 미국에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적정한 조건을 들어주면서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세라는 건 30%를 올렸다가 10%로 내리는 건 누구 맘이다? 트럼프 맘이다. 맘입니다. 그러다가 35% 올리는 것도 트럼프의 맘이다.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수출을 할래 말래 하는 건 트럼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미중 관세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 진짜 대왕고래 싸움에 낀 어떤 그런 신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런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까? 미국은 과연 무엇을 원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방위비 분담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겠죠.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네. 협상의 달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이 들여가는 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들이는 돈의 상당 부분은 방위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세를 통해서 방위비 협상의 일정 부분을 노리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한미 FTA 문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너무 성급하게 해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트럼프에게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의 배들, 군용선들이 되게 낡아갑니다. 네. 심지어 중국의 해군력보다 뒤진다는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 필요하는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공급망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동차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활용을 해서 이 슬기롭게 좀 이겨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데요.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다음 대통령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관세 전쟁 속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을 대체하고 싶다면 네. 항복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시켜야 할 것 같아요. 미국에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우리 없으면 너희들 중국 제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점을 알려주면서 대신에 우리가 투자할 부분들은 앞서 우리 민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지 않게 최대한 천천히. 예, 천천히 해줄 듯 안 해주는. 네.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발표는 해줘요.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네. 근데 언제 짓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일단 기다려봐. 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 네, 그래. 우리도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타결을 너희들이 이걸 해주면 해줄게. 예, 해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우리 엑기스가 가는 게 아니라 네. 걔네들이 보기에 이제 겉으로만 이렇게 좋은 엑기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곁다리들이 가는 네. 예, 그런 식으로 뭐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방위비 않을까. 부담해. 그러면 우리도 생각하고 있었지. 우리 돈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시간을 좀 벌어가면서 네. 중국하고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좀 지켜. 왜냐하면 저희가 또 너무 미국 아래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또 중국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봐라. 우리가 영리하게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미국한테도 물건을 팔고 중국한테도 물건을 팔고 이걸 그렇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주 영리하게 사실은 우리는 한국인이 영리하지 않습니까? 네. 이 영리함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 한 말 하시지. 뭐가 됐든 간 아주 지혜롭게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각이 달라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지 중국이 이길지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계좌 안에 소중한 투자금이 살아남는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심각한 관세 전쟁 속에서 내 투자금을 불릴 수 있는 현명한 투자법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디에 투자해라. 뭐 이런 방향이 좋겠다. 눈을 감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으라고요? 네. 왜요? 이런 관세 폭풍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고 네. 본질적인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휘둘리다 보면 네. 투자해서 엉뚱하게 오주처럼 태풍에 휩쓸려서 딴 동네 갈 수가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게 필요합니다. 묵묵히 가라.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면 결과적으로 결론이 좋지 않아요. 이런 걸 무시하면서 이런 걸 무시하는 법을 좀 배우는 덤덤하게. 네네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너무 이걸 큰 기회라고 생각하지 말 거. 네, 그러니까 위기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고 네. 그냥 휘몰아치는 폭풍인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범수의 지나간다. 네. 최고민수님. 네. 자, 적절한 투자 방법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일단 1차 폭탄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좋은 투자기에는 우리가 한번 놓쳤고요. 네. 이미 그 공포 순간에 사신 분들은 이미 많은 수익을 거뒀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빅스 지수를 좀 눈여겨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VIX인데요. 네. 공포 지수입니다. 네. 이 공포 지수가 35를 넘어서면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언제 어퍼컷, 잽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잽이 아니라 총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카우보이식 외교를 하기 때문에 90일 안에 수가 틀리면 어퍼컷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 말까지는 불안정한 그런 상황들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마다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공포지수를 역으로 차트를 뒤집어 보면 됩니다. 네. 공포가 극대화될 때는 시장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지만 내가 살 수 없는 가격이 오고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미국인이 가장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네. 아까 힌트 다 나왔죠? 그런 분야들의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네. 저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반도체군요. 네,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너무 천재십니다. 그래서 반은 도체인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분야가 저는 빅스 지수를 뒤집어봐서 공포가 극대화됐을 때 미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발전시켰으면 하고 가장 벽을 치고 싶은, 우리가 관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전쟁은 war잖아요. WAR. war. 나는 war가 아니라 월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WALL. 벽입니다. 네. 관세의 벽을 쳤기 때문에 네. 이 관세의 벽에서 자기들이 가장 보호받는 섹터들을 빅스 지수가 공포감이 극대화됐을 때 그때.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이 너무 달랐다. 100달러고요. 생각이 많이 안 달랐는데 1달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5달러. 저는 1달러입니다. 두 분의 생각이 네. 너무나 비슷했다는 얘긴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위해 싸웠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무역 전쟁의 승리는 대한민국이 할 것이다. 비슷한 생각이십니다. 네, 동일한 생각입니다. 한국이 여기서 잘 살아남는 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가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적절히 싸우다 말고 우리만 안전히 잘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네요. 지금 글로벌 경제는 정치를 정치로 풀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도 이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새로운 대통령께서 슬기로운 정치로 이 글로벌 정치를 잘 헤쳐가시리라. 아직 뭐 누가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예. 자, 이니셜이라도 네. 이니셜이라도 빨강색, 파랑색. 혹시 지금 선거운동 하시다 오신 거 아니죠? 저는 해양 소년단입니다. Under the Sea. 지난주에 빨간색을 입고 와서 이번에 다양성을 네. 위해서 어느 편도 아닙니다. 네. 중립적인 네, 모습을 저는 대한민국 편입니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생각이 달라해서 두 분의 생각은 매우 다른 것으로 보였으나 매우 비슷했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란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